세리아 2019-20 시즌 3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아탈란타와 브레시아의 경기였는데요. 아탈란타가 또 개패듯이 팼네요. 브레시아를 6대2로 이겼습니다. 아니, 이 팀은 진짜 미친 게 확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인업부터 개충격이었는데요. 로테이션을 엄청 돌렸습니다. 에이스인 고메즈는 아예 경기를 쉬었고요. 골키퍼부터 수비, 미드필더, 공격진까지 후보 선수들을 엄청 기용했습니다. 그러고도 6골을 넣었어요.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오 파샬리치였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슈팅도 슈팅이지만 이번 경기 파샬리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침투가 좋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해트트릭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어쨌든 초반부터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었던 아탈란타는 후반에도 계속해서 후보 선수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에브리마 콜리, 레나르트 치보라, 라울 벨라노바, 프란체스코 로시, 로베르토 피콜리가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아탈란타 선수들 몇몇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로시는 세컨 골리도 아니고 서드 골리입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서드로 바꿀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록을 정리해보자면 99년생 치보라, 2000년생 벨라노바, 2001년생 피콜리는 모두 세리아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생 콜리는 파샬리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세리아 첫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로냐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볼로냐와 나폴리 1대1 무승부입니다. 앞서 아탈란타는 엄청난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대박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폴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역시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결과는 무죄배였죠. 특히 저는 로사노, 밀리크, 폴리타노로 공격진을 꾸리는 걸 확인할 때부터 못 이기겠다 생각했습니다. 공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하지만 수비에서 이렇게 많은 삽질이 발생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볼로냐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도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는데요.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이래로 나폴리의 팀 컬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세트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이래 나폴리의 세트피스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밀란과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밀란이 3대1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밀란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캐시에와 차라놀루 얘기입니다. 아니, 캐시에 이 중거리 슛은 또 뭐고? 차라놀루는 어시스트에 골까지 넣고 캐릭터가 너무 바뀐 거 아닌가? 그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다만 밀란이 넉넉하게 이기긴 했지만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이 제법 많았습니다. 실점 장면을 볼까요?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견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졌는데요. 밀란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경기를 통해 질라탄은 먼 길 돌고 돌아 드디어 밀란 소속으로 100경기 출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참 아련하네요. 젊었던 시절의 질라탄이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다음 삼프도리아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삼프도리아가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왕년의 최고 유망주 보나졸리가 드디어 터지나 봅니다. 요즘 활약이 참 좋은데요. 지난 경기 오버헤드킥 골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놀라운 골들을 터뜨리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감각이 돋보였던 두 골이었는데요. 최근 자신의 우상을 퀄리아렐라라고 밝혔던 보나졸리인데요. 최근 폼을 보면 자신의 우상을 금방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를 챙겼던 삼프도리아입니다. 어느새 18일 에체와의 승점차를 9점까지 늘려놓으면서 강등 걱정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체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피오렌티나가 오랜만에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1 피오렌티나 승리. 수비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레체가 왜 악팀인지 알 것 같습니다. 패스미스 같은 잔실수도 많고 롱볼 한 방에 수비 라인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골들이 있었는데 우선 키에사입니다. 이 경기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키에사의 마지막 득점은 2월 16일 24라운드 삼프도리아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수로는 5개월 만의 골이고 경기 수로는 무려 8경기 만에 득점이 나온 겁니다. 라시드 게자의 골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멋진 프리킥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이탈리아로 넘어오고 나서 드디어 리그 15경기 만에 세리아 데뷔골을 성공시켰던 게자리였습니다. 다음 로마와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로마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로마에게 다소 행운 섞였던 승리였는데요. 선취골을 얻은 PK 획득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벨로스가 파울이라기보다는 공을 먼저 건드린 이후에 펠레그리니와 부딪혔다고 봤는데요. 지체 없이 PK가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정에 항의하던 베로나의 유리치 감독이 결국 퇴장까지 당하게 됐으니 로마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PK 획득 이전에 파우로페즈 골키퍼가 1대1 장면에서 자카니의 발을 손으로 건드렸던 장면이 있었으니 베로나 입장에서는 빡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 이후에는 박스 안에서 수비하던 제코의 손에 볼이 맞았던 장면도 있었죠. PK는 선언되지 않았고 여러모로 로마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막판으로 흘러갈수록 양팀 모두 약간씩 거칠어졌는데요. 자니올로가 상대 선수 얼굴을 걷어차버린 파울이 있었는데 옐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레드카드를 줘도 할 말 없던 파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수비에 대한 우려가 되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콜라로프는 이번 경기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크리스탄테 센터백 시키는 것보다야 100배 낫죠. 하지만 최근 로마 수비진에서 가장 폼이 좋은 이바네즈가 경기 중간 쓰러지면서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이 선수 몸관리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현 로마의 3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는 사수올로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사수올로가 요즘 진짜 공격력 미쳤어요.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3골을 집어넣고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인테르가 못한 것도 아니었네. 유독 최근에 두드러지는 사리볼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초반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골을 뽑아내다가 경기 중반 이후로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요. 이번 경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반 다닐로의 골과 이과인의 골로 여유있게 앞서가다가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제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골을 정말 마구잡이로 먹히더군요. 결국 3골을 내리실점하고 3대2로 역전됐습니다. 막판 산드로의 헤더골로 겨우 비긴 유벤투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경기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데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가 바로 알렉스 산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동점골은 거의 병주고 약주고 수준이었죠. 물론 수비 시 베르나르데스키의 적극적인 엄호를 받은 오른쪽의 다닐루에 비해 최근 폼이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린 마투이디와 함께 왼쪽 측면을 막았던 산드루는 그 어려움의 레벨이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베라르디에게 너무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2대1 패스 플레이는 정말 하나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뒷공간을 다 퍼주고 다녔죠. 여기서 저는 사리 감독에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벤탄쿠르를 왜 안 빼줄까요? 최근 계속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벤탄쿠르만 졸라 굴립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포백도 포백이지만 포백을 보호해줄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굴리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기긴 했지만 사수올로의 데제르비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감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가 리그 최강팀 유벤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패싱 게임으로 가볍게 전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호날두는 드디어 연속골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호날두의 슈팅이 너무 0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근 엄청난 DTD를 겪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라치오인데요. 우디네스와의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또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격 작업을 해주는 선수가 풀백 라짜리 외에는 전혀 없는 최근의 라치오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 없이 계속 강행군을 이어가는 터라 라짜리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생기는 지금인데 이 꼬라지가 지금 라치오의 현 주소입니다.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정말 개판이에요. 경기 중반만 되면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디네세가 공격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화면에서 보시면 라치오 중원이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뛰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에서 라치오가 승점 1점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골키퍼 스트라코샤 덕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선방들을 정말 여러 차례 해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한 우디네세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챔피언스리그는 무난히 진출할 것 같지만 최근의 부진으로 우승 경쟁까지 하던 라치오는 어느새 리그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4위로 시즌을 끝낼 것 같습니다. 다음 토리노와 제노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리노가 모처럼 깔끔한 3대0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토리노의 무실점 비결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시리구 골키퍼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고생 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구와 더불어 토리노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선수 안드레아 벨로티도 늘 그렇듯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전진해주고 또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부딪히며 싸워주는 등 오늘도 굳은 일을 제법 많이 해줬습니다. 덕분에 루키치의 골도 있었죠. 그리고 직접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그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벨로티입니다. 토리노의 강등 탈출에 있어서 벨로티가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팔과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인테르 팬이라면 누구나 쌍욕을 박았을 두 선수 칸드레바와 비라기가 웬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친 새끼. 지금 잔뜩 독이 올라있구나. 둘 다 골을 넣었는데요. 칸드레바가 선취골, 비라기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인테르가 경기를 쉽게 풀었습니다.
특히 칸드레바의 최근 폼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꽤 많이 쌓았는데요. 벌써 리그 5골에 어시스트 7개입니다. 요즘 세똥갓도 잘하고 칸드레바도 잘하고 하키미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테르의 에이스라고 한다면 바로 산왕입니다. 요즘 진짜 절정입니다. 너무 잘해요. 칸드레바의 선취골 어시스트에 이어서 3대 0을 만드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잘해주니까 좋긴 한데 요즘 자꾸 이런 기사가 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완전 이적은 진짜 아니다. 그쵸? 그리고 에릭센은 이번 경기에서 인테르 입단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콘테 감독이 쓴소리를 한 번씩 할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잘 적응해가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런 찌라시 기사에 낚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에 나왔던 주요 기록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탈란타에서 많은 선수들이 세리아 무대 데뷔를 했는데요. 치보라, 벨라노바, 피콜리가 데뷔전을 신고했습니다. 또 콜리는 세리아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죠. 먼 길 돌아 다시 밀란으로 돌아온 질라타는 드디어 밀란 소속으로 100경기를 뛰었고요. 피오렌티나의 라시드 게잘은 프리킥으로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호날두는 공격 포인트에 실패하면서 연속 경기 공격 포인트 기록을 18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르의 에릭센은 인테르 이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33라운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 새벽에 유벤투스와 라치오의 경기를 보고 또 다음 34라운드 영상 제작 슬슬 시작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